11월 12일 토요일 서울 경마가 시작이 됩니다. 금주 서울 경마는 어쨌든 일요일 날 펼쳐지는 대통령배 대상 경주가 최고 하이라이트 경주가 될 거고요. 지난주 경마에서 박태종 기수가 이제 낙마 부상을 당했는데 어쨌든 이제 나이도 있고 우리나라의 경마 대통령으로 불리는 기수입니다. 어쨌든 빠른 쾌유를 좀 바라겠습니다. 자, 서울 1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루키원 2세마 경주고요. 1000m 경주 전체 9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좀 인기마 혼전 구도로 보여지는데 좀 인기마의 능력이 조금은 앞서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최근 두 경주를 치르면서 순발력이 살아나고 있는 이 5번마 장비 무지개가 이번 경주는 단독 선행을 갈 수 있는 좀 찬스를 맞이한 것으로 보이고요. 편성이 비교적 많이 약해졌습니다. 지금 데뷔전을 치르는 신마들의 능력이 뭐 그렇게 뛰어나 보이지도 않고 경주 경험을 갖고 있는 마필들도 이렇다 할 모습을 좀 보여주지를 못했기 때문에 장비 무지개를 가지고 이동화 기수가 초반에 강하게 선행 트라이를 하게 되면 잡을 말도 없다, 이렇게 보이는 경주고요. 외곽에 있는 9번마 미르 포인트도 순발력은 어느 정도 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외곽의 불리함을 극복할 수 있느냐, 이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여기에 7번마 시대의 명작이 지금 데뷔전을 치르고 있는데 마필도 마필이거니와 이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는 데서 조금은 더 믿음이 가고요. 이 마필은 제가 봤을 때는 이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이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개의 이점을 갖고 있는데 과연 데뷔전에서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입상의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 이것도 관점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마필들의 능력이 뭐 그렇게 뛰어나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는 경주고요. 결국 인기마 세 마필의 접전 구도 속에서 제가 복병말로 지금 한번 추천을 드리자면 1번마 퀸톱입니다. 장추열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주행심사에서는 뭐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지를 못했습니다. 스타트 능력이 조금 안 됐는데 마지막 뒷심은 좀 있어 보입니다. 근데 500km가 넘어가는 좀 거구의 맛필이고 기본적으로 이 매니 피해 자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혈통적 기대치는 좀 갖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뭐 크게 신마 경주 승부가 다 그렇기는 하지만 크게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맛필들이 있는 경주는 아닌데 인기마선에서 좀 끝날 가망이 좀 높은 경주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1번마 퀸토, 5번마 장비 무지개, 7번마 시대의 명작, 9번마 미르포인트, 이 네 마필의 선정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요. 첫 경주기 때문에 좀 소액 배팅 그리고 관전, 오늘의 전체적인 흐름을 좀 미리 예측을 해보는 그런 경주가 돼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서울 2경주입니다. 국산마 역시 6등급 루키 1의 경주가 되겠고요. 1000m 경주 전체 10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1경주와 분할이 된 경주인데 1경주도 그 편성이 강하지 않은데 이번 경주 편성이 저는 오히려 더 약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1경주에 뛰었던 마필들보다 이번 경주에 뛰는 마필들이 좀 더 약하기 때문에 이세마들 중에서는 글쎄 장래 발전 기대치 뭐 이런 거를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마필들이 대거 출전을 했습니다. 자, 저는 이번 경주 좀 간단히 보겠습니다. 7번마 금성탈환과 9번마 쓸모, 이 두 마필의 선행 경합, 그리고 4번마 스머티 글로리의 선입, 1번마 이다나은의 추입, 이 선에서 끝나는 경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이외에 좀 인기권에 있을 마필이 이 6번마 아만바로우주 정도가 좀 인기권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자, 이 마필이 주행심사를 이제 3번을 거친 마필이에요. 3번을 거친 마필이고 고가의 마필이죠. 고가의 마필인데
주행심사 모습을 보면 스타트가 조금 불안하고요. 전체적으로 주행 자세가 주행이 좀 불량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막판 탄력은 지금 있는 걸음을 보여줬는데, 직전 데뷔전에서는 그 탄력마저도 좀 보여주지를 못했습니다. 인기권의 마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성재 기수, 부산에서 올라온 이제 이성재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부담 중량은 2kg가 올라갔고, 과연 초반에 스타트 능력을 어느 정도 발휘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기는 한데, 일단 이번 경주에서는 7번마 금성탈환의 스타트 능력이 제일 좋습니다. 근데 이 7번마 금성탈환이나 9번마 쓸모 이 두 마필이 데뷔전에서 보여준 모습은 순발력은 분명히 갖고 있는데 뒷심이 너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합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둘 다 무너질 가망이 상당히 좀 높은 마필이긴 한데, 자, 이번 경주가 뭐 마땅하게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 나온 경주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선의권에서 따라 붙는다 하더라도 쉽게 앞선의 마필들을 압박할 수 있는 그런 전개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떤 경우냐, 7번 금성탈환과 9번 쓸모가 앞선을 장악하고 나가는 가운데 6번 아만바로우즈가 3, 4코너에서 만약에 선행마들을 압박을 하면 앞선의 마필들이 다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그랬을 때 유리한 전개가 가능한 마필이 바로 이 4번마 스마티글로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마티 문학의 자마고요. 직전에 이제 외곽 게이트였죠. 최외곽 게이트인 12번 게이트에서 역시 이제 게이트의 불리함 때문에 스타트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끈끈하게 좀 올라오는 모습은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이 1번마 이다나은은 솔직히 데뷔전 모습만 놓고 보면 이 마필을 추천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주행짐 선수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직전에 이제 김하연 기수가 기승을 하고 김하연 기수가 솔직히 잘하는 거는 역시 선행마를 갖고 앞에 때려놓고 버티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마필은 이제 그럴 능력이 있는 마필은 아니었고 외곽 게이트였단 말이죠. 자, 이번에는 송재철 기수가 기승을 하고 게이트가 유리해졌습니다. 근데 마지막 뒷심은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이번 경주가 앞선에서 뛰는 마필들이 마지막에 걸음이 무뎌질 가망이 상당히 높은 경주고 1000m 단거리이기는 하지만 앞선의 경합 상황이 벌어졌을 때 보여준 모습으로는 마지막 버티기가 쉽지는 않은 마필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1번마 이다나은 입장에서는 안쪽 게이트에서 차분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초반 무리하지 않는 전개 속에서 이제 들어올 수 있다면 직선주로 해서 마지막 한 발은 좀 쓸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이날 주로 자체가 일경주를 봤을 때 선행마들이 통하는 주로다 그러면 솔직히 선행마선에서 끝날 가망이 높은 경주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초반에 거리가 상당히 많이 벌어질 그런 경주거든요. 근데 선행마들이 크게 뒷심을 갖고 있지 않고 마지막에 경합 상황에서 무너진다 그러면 선의권이나 추위권, 바닥 추입도 가능한 그런 경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번 경주도 일단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인기마들이 선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구도로 보여지는 경주고요. 그래서 마번을 정리를 하면 저는 1번마 이다나은, 4번마 스마티글로리, 7번마 금성탈환, 9번마 쓸모 이 네 마필의 선전을 좀 기대해 보고요. 인기마인 6번마 아만바로우즈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편성이 약해졌다라는 장점은 있지만 전개 포지션이 그렇게 쉽게 잘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인기마이긴 하지만 좀 뒤로 돌리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3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경주 태역자마 연령 오픈 별정 A형 12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혼전도가 상당히 높은 경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필들이 서로 물고 물리는 접전이 좀 벌어질 가망이 높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뭐 컨디션이 아주 좋아 보이는 마필도 없고 능력 자체가 좀 뛰어나다 이런 마필도 별로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개에 있어서 어떤 전개를 할 수 있느냐, 즉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점의 전개를 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저는 그 싸움으로 좀 보여지고요. 너무 인기말을 과신하는 그런 배팅 전략은 좀 피해야 되는 경주로 보여집니다. 자, 일단 저는 이번 경주 전체적으로 경주를 주도할 수 있는 이 11번마 매직 주도, 이 마필의 전개가 제일 좋아 보입니다. 자, 일단 유승환 기수가 좀 기승을 하고 있고,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순발력이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순발력은 좋은데 이 마지막 버티는 근성이 조금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좀 아쉬움을 많이 남기고 있는 그런 마필이긴 합니다. 이 마필이 근데 지금까지 보면 좀 버티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앞선에서 전체적으로 경주를 좀 주도하는 마필이었는데, 이번 경주는 솔직히 능력 있는 마필들이 크게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비록 게이트가 외곽으로 밀려 있지만 외곽에서 이제 휘감고 나올 수 있다면 오히려 유리한 전개가 좀 가능한데, 문제는 유승환 기수의 이제 승부 의지죠. 근데 이 정도 편성에서 이 매직 주도를 가지고 선행을 못 간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땐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유승환 기수 입장에서는 선행을 가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만약에 선행을 간다면 특별하게 무슨 견제가 있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경주는 아니고 선입권이 상당히 두터워질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러다 보면 앞선에 뛰는 마필은 좀 편안한 전개, 왜? 선입권에서의 어떤 압박이나 이런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좀 손쉬운 전개가 좀 가능하다. 저는 그런 면에서 11번만 매직 주두가 초반 스타트만 성공을 한다면 충분히 좀 버틸 수 있다라고 보고요. 좀 인기마들이 있는데, 여기 지금 인기마 중에 하나가 이 7번마 강철부대입니다. 늘 이 마필은 복병권으로 주목을 받던 마필인데 자기 걸음은 좀 계속 못 내고 있는 마필이고요. 앞선에 부처도 뛰어보고 뒤에서 바닥 추입도 해보고 하는데 또 딱 그만큼만 뜁니다. 근데 직전 경주에서 나름 좀 변화된 모습을 보이면서 가능성을 좀 보여줬습니다. 김용군 기수가 기승을 하고요. 그래서 다시 김용군 기수가 다시 재기승을 하고 있는데, 저는 입마필이 다 여기까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강철 부대를 초반에 좀 추천을 좀 했었던 마필인데,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좀 근성이 부족해 보입니다. 이 근성이 부족해 보인다는 얘기는 경합 상황에서 마지막을 좀 버티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번 경주에서 이 7번마 강철 부대의 입장에서는 선입권에서 치열하게 싸움을 해야 되는 그런 경주거든요. 그러니까 직전 경주 좀 변화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직전 경주보다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정도의 모습만 보일 수 있다면 지금 이 편성에서는 당연히 입상권의 한 자리는 차지할 수 있는 마필인데, 저는 그 정도의 근성이 좀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매직 주두가 상당히 강하게 경주를 주도할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따라가다 끝날 수 있는 그런 경주로 보고 있고, 5번마 세리웅도 역시 어느 정도의 순발력은 좀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지금까지 두 번의 경주를 나와서 그렇게 뭐 가능성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는데, 직전 경주에는 나름 앞선에서 좀 버텨보는 모습을 보였고요. 마지막까지도 좀 끈끈하게 좀 버텨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시 말하면 좀 변화의 조짐을 좀 보였다라는 건데, 자, 이번에는 장추열 기수가 기승하면서 뭐 2kg의 부담 중량이 올라가기는 했지만 해볼 만한 편성을 지금 만났습니다. 그리고 매직 주두가 경주를 주도한다면 선의권의 꽃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마필이 5번마 세룡이기 때문에 전개는 좀 좋아 보이고요. 게이트 2점에는 1번마 화이트 위치. 자, 이 마필도 지금 이 편성에서는 지금 앞비가 다 되는 전개의 이점을 좀 안고 있습니다. 거기에 게이트도 1번 게이트고 하만식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마지막까지도 좀 싸움을 해볼 만한 마필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이외의 인기 마필은 이 2번마 매니에이스나 3번마 한평파이터, 이 두 마필은 솔직히 조교 모습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도 않았고, 과연
초반 스타트가 어떻게 될 것이냐도 좀 관건인 마필들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제가 좀 복병권에서 보는 마필은 이 9번 마 캐치우먼입니다. 자, 임다빈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자, 이 마필이 지금까지 4번을 나와서 다 바닥권이었습니다. 뭐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는데, 자, 이 마필이 스타트가 좀 들쭉날쭉한 마필이에요. 스타트가 잘 안 되는 마필인데, 막판 탄력은 제가 봤을 때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 경주 전체적으로 보면 매직주두가 경주를 주도는 하지만 그 이외의 마필들은 막 뭉칠 가망이 높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외곽에서 꾹 참고 타다가 직선주로 해서 마지막 한 발을 좀 노릴 수 있는 마필. 그랬을 때 9번 마 캐치우먼이 어떤 다른 마필들의 견제 없이, 다시 말하면 이건 비기권의 마필이기 때문에 견제 없이 자기만의 걸음을 낸다면 막판 탄력적인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전체적인 구도로 보면 혼전도가 상당히 높은 경주고요. 마필의 능력 차이가 크게 나지는 않는 경주입니다. 결국 이런 경주는 인기만은 있는데 믿을 말은 없는 그런 경주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인기말을 너무 과신하는 배팅보다는 좀 배당을 보고 분산 배팅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배팅 전략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1번마 화이트 위치, 그리고 5번마 세리움, 9번마 캐치우먼, 11번마 매직주두,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하는 가운데 최외곽에 있는 11번마 매직주도 좀 순발력을 보여주는 그런 경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서울 4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경주 대역자마 연령 오픈 경주 1200m 전체 11마필이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편성도 역시 좀 혼돈도가 있는 경주고요. 과연 외곽에 있는 인기마를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일단 마필 하나를 보겠습니다. 자, 1번마 파인팜은 지금 34주 만에 휴양 복귀전을 치르는 마필인데 기본적인 순발력은 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행심사에서도 나름 그 앞서는 걸음을 좀 보여주기는 했는데 너무 장기간의 휴양이기 때문에 과연 경주 적응을 할 수 있느냐, 이것도 좀 문제가 될 것 같고, 이번마 작두콩도 인기권의 마필입니다. 김동수 기수가 기승을 하고 2kg의 감량이점을 안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마필은 이제 국산마 6군에서 지금 이제 승군전을 갖는 마필이죠. 승군전을 갖는 마필이고 직전 3착으로 승군을 한 마필입니다. 자, 이 마필이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근성이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 결정력이 좀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의권에서 끈끈하게 따라가다가 마지막에 한 발을 치면서 올라오는데 딱 거기까지입니다. 마지막에 넘어서지를 지금 못하는 그런 마필인데 그런 점에서는 좀 근성이 좀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고요. 자, 3번마 골든파워가 직전 경주 그 승군전에서 무너지고 말았죠. 근데 이때 게이트도 상당히 불리했고 스타트는 나름 끊어냈습니다만 이번 이 10월 1일 경주가 앞선이 상당히 두터웠던 경주고 경합이 아주 치열했던 경주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끝걸음이 완전히 무뎌지고 말았는데 솔직히 이 3번마 골든파워가 지금까지 골드파워가 보여준 모습을 보면 뭐 순발력이 좀 막강하다 이런 모습도 보인 게 아니고 취임 막판 탄력이 상당히 좋다 이런 모습을 보인 것도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좀 밸런스는 맞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직전 승군전에서 너무 어이없이 무너지다 보니까 과연 이번 다시 한번 좀 출전을 하고 있는데 이번 경주에서 또 어떤 모습을 보일지. 근데 다만 게이트의 이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 선행 승부가 좀 가능한 마필로 보이고요. 4번마 럭키클럽은 17번을 나와서 우승 한 번 한 마필이기 때문에 글쎄요, 자력 입상은 좀 어려워 보입니다. 자, 5번마 돌배는 순발력을 갖고 뛰는 마필입니다. 근데 마지막 그 버티는 힘이 그러니까 뒷심이 너무 없다라고 봐야죠. 이 마필이 데뷔 초만 하더라도 상당히 좀 발전 기대치를 좀 갖고 있었던 마필인데 마필도 이제 올드 패션드의 자마고요. 근데 최근의 모습을 보면 앞선에 나와도
마지막까지 지금 버티지를 못하는 모습. 근데 이번 경주도 역시 앞선이 상당히 두터울 경주이기 때문에 과연 돌배가 버텨낼 수 있을까? 좀 이런 의심이 드는 경주고요. 6번마 다이아마이트도 지금 22주 만에 휴양 복귀전을 치르는 마필인데 그 전의 모습이 그렇게까지 뭐 좋은 모습을 보이진 않았습니다. 자, 문제는 이 7번마 매직 콘서트입니다. 두 번을 나와서 한 번의 우승을 기록한 2세 안말입니다. 매직 댄서의 자마기 때문에 기본적인 순발력 갖고 있는데 이 마필은 다른 매직 댄서의 자마와는 다르게 좀 선입권 전개를 하는 마필입니다. 선입권 전개 속에서 마지막 한 발을 끈끈하게 노리는 마필인데 데뷔전에서는 그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했었어요. 근데 직전 승군전에서는 역시 5군의 벽은 좀 높았습니다. 게이트의 이점도 안고 있었지만 스타트도 그렇게 빠른 편이 아니었고요. 안에 갇히고 말았죠.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뭐 솔직히 거의 걸어오다시피 했는데 과연 이 7번마 매직 콘서트가 이 데뷔전의 그런 폭발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느냐, 아니면 직전 승군전에서의 무너진 모습에서 컨디션 회복을 하지 못했느냐, 이런 것도 한 번쯤은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글쎄요, 컨디션 회복이 확실히 됐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8번마 우주의 봄은 5번을 나와서 한 번의 우승을 차지하고 이제 데뷔전 이후에 상당히 좀 괜찮은 모습을 보였었는데 최근의 모습은 솔직히 그렇게 마음에 드는 그런 모습은 아니고요. 이 마필도 역시 선행 승부를 할 수 있는 마필인데 좀 근성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경주에 나오는 거의 모든 마필들이 앞선 연결을 하는 마필인데 좀 근성이라든가 버티는 모습이 그렇게 막 뛰어나다 이런 마필들은 좀 아니라는 거고요. 자, 9번마 멋진 기록이 제가 이번 경주에서 가장 관심을 갖고 보는 마필입니다. 어차피 이번 경주가 앞선이 상당히 두텁게 뛰는 그런 경주다라고 한다면 뒤에서 차분하게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마지막 한 발을 쓸 수 있는 마필, 그런 전개가 가능한 마필이 좀 더 유리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 직전 경주는 이제 휴양 복귀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필의 능력 정도만 재봤던 건데, 이번 경주는 이제 우수철 기수가 기승하고 3km의 감량 이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반에 좀 무리한 전개를 하지 않고 선입권에서 차분히 따라가는 전개를 한다면 저는 앞선을 언제든 직선주로 해서 넘어설 수 있는 마필로 보고 있고요. 10번마 스트롱 러너는 43전을 뛴 마필입니다. 7살이 된 마필이기 때문에 내년 8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마필은 솔직히 들어오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이런 마필을 좀 추천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거고요. 자, 11번마 큐피드 워리어. 이 마필은 좀 관심권에 두고 향후의 모습도 좀 봐야 되는 마필입니다. 직전 데뷔전에서 이제 우승을 하긴 했는데, 그때 이제 선행승부를 했죠. 근데 이 편성이, 솔직히 그렇게 강편성이 아니었습니다. 편성이 좀 약한 편성이었다. 여기서 우승을 했기 때문에 지금 승군전에 나오는 이 모습이 과연 이 마필의 진정한 좀 모습이 될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외곽으로 밀렸다라는 단점이 있고 안게이트 쪽에 좀 발빠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마필들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신영철 기수가 전개를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느냐인데, 외곽에서 휘어감고 나오는데 초반에 성공을 한다면 큐피드 워리어가 좀 버틸 가망성도 좀 높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고 전체적으로 이 순발 좋은 마필들이 많다 보니까 경합 상황으로 흘렀을 경우에는 이 큐피드 워리어가 인기마이긴 하지만 과신하기 어려운 그런 경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번 경주는 앞선이 대단히 두터워질 경주이기 때문에 과연 거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선행마가 어떤 마필이냐, 그리고 앞선이 무뎌졌을 때 그 앞선을 넘어설 수 있는 추임마, 그런 마필이 있느냐, 이거를 좀 중요시해서 봐야 되는 그런 경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일단 뭐 가능성이 있는, 아직은 보여줄 걸음이 있는 이세마들이 조금은 더 어떤 면에서는 좀 나아 보인다 라고 볼 수는 있지만,
형군에 있는 마필들, 그리고 약간 기복을 보이는 마필들의 당일 컨디션도 분명히 체크를 해야 되는 그런 경주로 보여집니다. 자, 일단 저는 3번마 골드파워, 7번마 매직 콘서트, 9번마 멋진 기록, 11번마 큐피드 워리어, 이 네 마필의 좀 선전을 기대해 보고요. 여기서 전개가 좀 유리한 9번마 멋진 기록이 막판 탄력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기를 기대해 보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5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암말 핸디캡 경주고요. 13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도 역시 인기만은 있지만 혼전구도의 경주고요. 전체적으로 경주를 좀 주도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이 보이는 경주는 아니고, 뛰어난 순발력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앞선 전개를 하는 마필들이 상당히 많은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반에 자리 잡기 싸움에서 어느 마필이 힘한 배를 하면서 성공을 할 수 있느냐, 이 경주인데, 자, 일단 이번 경주의 좀 인기마가 3번마 제주의 요정, 6번마 원더풀 우먼, 11번마 트로트 퀸, 요 세 마필이 조금 인기를 지금 누릴 것으로 보이고요. 이 이외에 뭐 9번 머스탱 참이라든가 10번 와일드 러너 정도도 역시 복병권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 3번마 제주의 요정은 지금 6세 앞말입니다. 29전을 뛰어서 2승을 거둔 마필이고요. 기본적으로 이 마필은 이제 뒷심이죠. 막판 탄력을 기대하는데, 이번 경주 전개 자체가 좀 앞선의 마필들이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을까 없을까를 논해야 되는 그런 마필들이기 때문에 막판에 좀 혼전 속에서 탄력을 보일 수 있는 이 제주의 요정이 어느 정도 좀 인기권에 들어올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이게 지금 정정희 기수가 기승을 하고 3kg의 부담 중량이 올라갔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막판 탄력을 보일 수는 있겠지만 착수권 정도에서 끝나지 않을까라고 보는 경주고요. 자, 6번마 원더풀 우먼은 최근 상승세가 조금 꺾였습니다. 좀 꺾이긴 했지만 기본적인 순발력으로 이제 선행 승부가 가능한 마필이고, 어쨌든 선행을 나간다면 끈끈하게 버티는 모습을 보여줄 수는 있는데, 자, 직전 경주는 이 마필이 스타트가 안 됐습니다. 스타트가 안 되면서 김현군 기수가 거의 뭐 경기를 포기하다시피 한 그런 경주였기 때문에 이 경주를 좀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이제 임다빈 기수가 기승을 하는데, 저는 이번 경주에서 이 6번마 원더풀 우먼이 선행 승부를 할 수 있다. 안게이트 쪽에 그렇게 발빠른 마필이 별로 보이질 않습니다. 스타트 능력을 좀 갖고 있는 마필이 뭐 2번마 바로킨 정도, 이제 김하연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가 보이는데, 6번마 원더풀 우먼이 초반에 앞선 장악에 성공을 한다면 저는 버틸 수도 있는 그림이 나오고요. 자, 최외곽에 있는 이 11번마 트로트 퀸, 늘 아쉬움을 주는 마필이죠. 딱 뛸 만큼만 딱 뛰는 마필인데, 이 마필도 스타트가 좀 들쭉날쭉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좀 앞선에 나가는 마필이라고 봐야 되는데, 초반 자리 잡기에 성공을 하면 좀 편안한 전개를 할 수 있는 마필인데, 초반에 힘한 배에 실패하게 되면 마지막 직선줄에서 뻗을 가망이 높습니다. 직전 경주, 이제 10월 29일 경주가 상당히 좀 아쉬웠습니다. 이때 이 원더풀 샘, 알사이먼 뭐 이런 마필들한테 지면서 이제 고배당이 나왔던 경주인데, 6번마 트로트퀸 입장에서는 좀 앞선에서 싸움을 했지만 무너졌던 경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편성에서는 당연히 이 트로트퀸이 뭐 여유 있는 우승은 아니다 하더라도 입상권의 한 자리는 좀 차지를 했어야 되는 경주인데, 그래서 아쉬움이 남았는지 지금 2주 만에 상당히 지금 출주 주기를 당겨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저는 조금은 불안 요소로 지금 보고 있는데, 어쨌든 편성 자체는 좀 많이 약해졌다. 그런 면에서는 외곽 게이트이긴 하지만 좀 기대를 해볼 만할 것 같고요. 자, 복병권에서 거론되고 있는 이 9번마 머스탱 참은 될 듯 말 듯한 마필입니다. 늘 아쉬움을 주는 마필이고, 아마 이 마필에 속으신 경마 팬들 상당히 많으실 텐데, 편성이 조금 약하면 약한 대로 못 싸우고,
편성이 강하면 또 강한 마필과 붙어서 못 싸우고 그런 마필입니다. 그리고 좀 끈끈하게 뛰기는 하는데 마지막 결정력 부족을 좀 보이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믿고 배팅하기가 좀 어려운 마필이고요. 자, 10번마 와일드러너가 이 마필이 좀 뒷심도 좀 있어 보이고 앞에 순발력도 좀 갖고 있는 좀 전개 이점을 갖고 있는 마필이기는 한데 지금 단점이 출주 주기가 좀 들쑥날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컨디션이 제가 봤을 때 제 컨디션은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7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는데 그전 경주도 보시면 거의 뭐 2개월, 3개월 만에 출전을 하고 있고 그전 경주도 뭐 한 2개월 만에 출전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출주 주기를 잘 못 맞추는 그런 뜻은 뭐냐 하면 마필의 컨디션이 그렇게 좀 일정치가 않은 그런 마필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병권의 마필도 크게 믿음을 가질 수는 없고요. 제가 이번 경주에서 좀 관심 있게 보는 마필은 7번마 글로벌 캐슬입니다. 이제 김옥성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계속 지금 바닥권에 납작 엎드려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아마 인기도 면에서는 조금은 밀려 있을 그런 마필이긴 한데 조교 모습이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마필이 조금 변화된 모습이라고 그럴까요? 좀 뭔가 좀 뛰려는 의지도 좀 있어 보이고요. 이 마필이 만약에 선의권에서 이번 경주 6번마 원더풀 우먼이 탁 치고 나가고 외곽에 11번 게이트 트로트퀸이 앞에 붙이면서 두 마필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싸움을 하는 가운데 7번마 글로벌 캐슬이 바로 그 뒤 선의권에서 만약에 전개를 할 수 있다면 저는 마지막 한 발도 좀 가능한 그런 마필로 보이고요. 또 하나의 마필은 이 5번마 헤라블레이드입니다. 자, 이 마필이 이제 4월달 경주에서 이제 우승을 차지하면서 승군을 했는데 승군 이후에 전혀 뭐 이렇다 할 모습을 좀 보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 헤라블레이드라는 마필은 전개로 뛰는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마필의 능력이 좋다라기보다는 꾹 참고 가다가 마지막 한 발을 쓰면서 들어오는 마필이기 때문에 한 발 싸움입니다. 결국 그 한 발을 쓸 수 있느냐 없느냐. 그냥 마필 자체가 그렇게 뭐 마체격이 좋은 그런 마필도 아니고 좀 작은 마필이죠. 다만 지금 이번 경주 13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출주 주기가 많이 길어졌다라는 단점이 있고요. 조교도 뭐 그렇게 강한 모습은 아닙니다. 강한 모습은 아닌데 제가 여기서 이 5번마 헤라 블레이드를 좀 복병권으로 보는 이유는 이 마필 자체가 지금 비기권의 마필인데 마지막 한 발을 쓸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적으로 능력마 편성은 아닌 경주이기 때문에 저는 이 헤라블레이드가 들어온다면 배당을 좀 안고 들어올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경주고요. 어쨌든 저는 인기마를 좀 과신하기보다는 좀 배당권의 마필들을 조금은 더 보려고는 하는데 인기마가 조합을 이루어서 들어오면 솔직히 저배당이 될 수밖에는 없어요. 저배당이 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여기에 제가 추천한 인기마 두 마필이 둘 다 습성 자체가 좀 앞선을 뛰어야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한 마리 정도만 남고 뒤에서 어느 마필이 올라올 수도 있다라고 보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이번 경주 5번마 헤라블레이드, 6번마 원더풀 우먼, 7번마 글로벌 캐슬, 11번마 트로트 퀸 이 네 마필의 선전을 좀 기대해보는 경주. 자, 서울 6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연령 오픈 별정 B형 1600m 전체 10마필이 출전하는 경주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서울 경마장의 1600m는 생각보다 재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 경주 주로를 이렇게 보면 선행마가 절대적으로 지금 유리한 전개가 돼야 되는 주로고요. 이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그러니까 올해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1600m는 거의 선행마 앞선 전개를 하는 마필들이 입상할 확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이 1600m 경주임에도 불구하고 앞선의 마필들보다는 선의권 내지는 바닥 추입을 하는 마필들이 훨씬 입상 확률이 또 높아지는 그런 경향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거고요. 자, 일단 이번 경주의 인기마가 2번마 신한특성, 4번마 원평코드, 5번마 송암티즈, 뭐 7번마 위너 템플러, 이 정도의 마필들이 좀 인기권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이번 경주를요 6번마 해피삭스가 전체적으로 경주를 주도하는 가운데 2번마 신한특성과 3번마 글로벌 스톰이 앞선의 마필을 좀 압박을 가하고, 마지막에 4번마 원평코드가 취입 타이밍을 잡을 수 있다면 역전이 가능한 그런 경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보는 전개 속에서는 인기 마필들 중에서 이 5번마 송암티즈나 7번마 위너 템플러는 들어있지를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 두 마필 다 뒤에서 좀 올라오는 마필이거든요. 뒤에서 올라오는 마필인데, 송암티즈가 직전 경주에서 좀 변화된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아직 제가 봤을 때 제 컨디션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좀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 이 7번마 위너 템플러는 직전 경주 좀 삼착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1600m 이 동거리에서 좋은 모습을 좀 보였기 때문에 좀 인기권의 마필이 지금 될 것으로는 보이는데, 자, 조인권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입마 호흡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7번마 위너 템플러를 좀 강하게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앞선 전결을 할 수 있는 이 6번마 해피삭스가 임다빈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선행에 성공을 한다면 저는 버틸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자, 이 마필이 지금 이제 승군전을 치르는 마필이고, 뭐, 쭉쭉 뻗어나가는 성장세의 마필, 뭐, 이런 마필은 아닙니다. 이런 마필은 아니지만, 앞선에 나간다라면 버티는 그림도 가능한 그런 경주로 보여지고요. 자, 이번마 신한 특성은 생각보다 발전 속도가 좀 더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직전 국산마 4군 승군전에서도 뭐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를 못했는데, 자, 이 마필은 제가 봤을 때 이 앞선 승부를 하는 것보다는요 선입권에서 꾹 참고 한 발 노린다는 생각으로 가는 전개를 했을 때 저는 조금 더 기록이 좋아지고 성적도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게이트의 이점은 있죠. 이점은 있지만 저는 차라리 외곽의 선행마들을 보내놓고 선입권에서 차분하게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마필의 능력을 믿고 간다면 저는 마지막 한 발 분명히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자, 3번마 글로벌 스톰은 좀 들쭉날쭉한 기복을 좀 보이고 있는 마필입니다. 기복 마필이기도 하거니와 이번 경주에서는 좀 포지션이 이 글로벌 스톰이 선입권을 뛰어야 되는데 선입권에서 좀 외곽으로 가버릴 가망이 높아요. 왜 2번마 신한 특성이 안에서 버틸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 4번마 원평 코드가 마지막에 올라오는 그림 속에 압박을 가할 거기 때문에 좀 포지션이 좀 어렵다라고 보고, 이 4번마 원평 코드는 생각보다 이 마필 역시 신한 특성과 마찬가지입니다. 발전 속도가 좀 더딘 마필입니다. 분명히 더 뛸 걸음 능력 저는 갖고 있다라고 보는 마필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는 좀 아쉬운 승부들을 많이 했어요. 이 마필은 계속 인기권의 마필입니다. 근데 직전 경주에 이제 1600m에서 이제 2착을 차지하면서 좀 자신감을 회복을 했습니다. 자, 이번 경주에 2kg의 부담 중량이 좀 올라갔다라는 단점은 있지만 비교적 상대가 좀 약해졌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편성의 호기는 만났다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여기서 좀 노리는 마필은 이 10번마 제다이포스입니다. 자, 이 마필이 좀 될 듯 말 듯, 될 듯 말 듯한 마필인데, 전혀 포기를 지금 할 수는 없는 마필이에요. 언젠가 한 번은 배당을 갖고 들어올 수 있는 마필인데, 일단 1억이 넘어가는 고가의 마필입니다. 야, 이런 마필들은요, 자기 몸값은 하고 사라지게 마련이거든요. 특별한 몇 개의 마필을 빼고는요. 근데 이 제다이포스가 계속 착승권 언저리에서 지금 머물면서 어떻게 아쉬운 승부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질주 습성을 확실히 정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점이 좀 아쉽기는 한데, 이번 경주에서 외곽이기는 하지만 좀 부담 없는 전개를 한다고 했을 때 저는 좀 재미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8번마 대사리가 좀 아쉬운 마필이죠. 2연승 후에 승군 이후에 완전히 바닥권에서 지금 놀고 있는데,
순발력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마필이 스타트 능력이 상당히 데뷔 초반에도 스타트 능력을 좀 보여줬던 마필인데 최근의 모습은 뭐 아예 스타트가 되지를 않는 상황에서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마필이 됐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냥 사라질 그런 마필로 보여지지는 않는데 언젠가 한 번은 좀 반등의 기회는 분명히 올 겁니다. 이런 마필들은 한 번의 반등이 온 이후에 사라지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한 번의 반등은 올 건데 그게 언제냐 그 포인트를 잘 잡아내야 되는데 이번 경주는 좀 아니지 않을까. 그래서 솔직히 망설이고 망설이다가 추천해서 지금 제외하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인기마들을 어느 정도 믿는 가운데 복병권에서 선전을 할 수 있는 마필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배당을 좀 생각해 보면서 그러니까 배팅의 조합을 좀 생각해 볼 그럴 경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2번마 신한특성, 4번마 원평코드, 6번마 해피삭스, 10번마 제다이포스 이렇게 4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7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400m 전체 8마필이 주자는 조촐한 편성이고 전체적으로는 솔직히 크게 재미가 있는 그런 경주는 아닙니다. 그리고 인기마들이 좀 선전할 인기마 선전 구도로 보이는데 인기마의 이 능력 차이가 크게 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능력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좀 박빙의 승부가 예상이 되는데 솔직히 이번 경주는 뭐 길게 설명을 드릴 것도 없고요. 일단 1400m의 경주 거리 특성상 앞뒤가 다 되는 모습을 보이는 마필이 조금은 더 유리한데 글쎄요, 좀 기복은 보이고 있지만 저는 이 7번마 한강보스 이제 오수철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4km에 감량이 쩍 올라놨거든요. 자, 이 점이 저는 상당히 좀 좋게 작용할 수 있다. 직전 경주 이제 유승환 기수가 57이라는 부담 중량을 달고 인기 3위권의 마필이었는데 완전히 바닥으로 주저앉고 말았는데 이 57이라는 부담 중량은 조금은 버거웠습니다. 근데 그 전 경주 9월 18일 날 경주를 보시면 같은 1400m에서 54를 달고 이제 우승을 차지를 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부담 중량에 조금 민감한 마필로 보일 수가 있고요. 이 마필이 기본적으로 좀 기복을 보이는 마필입니다. 기복을 보이는 마필인데 저는 이제 근성을 좀 갖고 있고 좀 찬스에 강한 마필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앞선이 좀 무뎌지는 그림이 나왔을 때 한 발을 쓸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전개로 봐서는 저는 7번마 한강보스의 전개가 좀 가장 좋아 보이고요. 자, 앞선에서 전개를 할 수 있는 이 2번마 챌린지 삭스나 3번마 보디가드, 5번마 매직 타이드, 6번마 매니골드 뭐 이런 마필들이 아마 앞선 전개를 지금 할 마필들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뭐 막 뛰어난 뭐 도주력을 갖고 있는 그런 마필들이 있는 경주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좀 앞선에서 치열한 경합 상황이 지금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런 경주기 때문에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마필들에게도 좀 눈길을 줘야 되는데 8마필뿐이 추천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그렇게 뒤에서 막 치고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마필이 보이는 경주는 아니고요. 차라리 1번 게이트에 있는 이 일말에 자, 이 마필이 8월달 경주에서 국산마 5군에서 우승을 하고 이제 승군을 했는데 자, 기본적인 탄력은 갖고 있는 마필이죠. 갖고 있는 마필인데 초반에 어느 정도의 거리를 갖고 갈 수 있느냐고요. 추입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느냐인데 어쨌든 인기도에선 조금 밀려 있기 때문에 배당의 메리트는 좀 갖고 있지만 그 가능성을 솔직히 그렇게 높게 보는 경주는 아닙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번 경주는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7번마 한강보스라는 마필 정도는 좀 믿을 만한데 나머지 7마필은 솔직히 오리무중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는 여러분들한테 웬만하면 배팅을 좀 포기하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만약에 소신껏 내가 믿는 마필이 있고 좋아 보이는 마필이 있다면
또 소신 있게 배팅을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믿을 말이 없는 가운데 마필을 추천하고 뭐 배팅을 하시라고 권하지는 않기 때문에요. 저는 이번 경주는 조합은 포기하는데 이 7번마 한강보스 이 마필의 컨디션은 꼭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8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업은 별정 B형 1700m 전체 열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이제 국산마 5등급에서 좀 정체기를 보이는 마필들. 그러니까 국산마 5등급으로 보자면 좀 부진 마필들이 대거 출전하는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경주의 박진감은 좀 떨어지고요. 1700m라는 거리의 특성상 앞선을 나가는 마필들이 절대적으로 좀 유리할 수 있고 안게이트의 마필들이 유리한데 솔직히 안게이트의 마필들이 이렇게 강한 순발력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 아닙니다. 차라리 외곽에 있는 마필들이 선행 승부를 할 수도 있는 좀 그런 경주기 때문에 초반에 전개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도 상당히 좀 중요한데 전체적으로 좀 능력 부진을 보이거나 컨디션 저하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마필들이 대다수 출전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는 좀 간단히 보려고 합니다. 자, 앞선을 나갈 수 있는 8번마 디바인 퓨처스와 9번마 베스트 전사 이 두 마필이 선행 경합을 하는 가운데 게이트에 분리라는 게 있기 때문에 1700m 게이트에서 안 게이트에 있는 이 1번마 피네스터킹이나 2번마 KNT 조언이 생각보다는 빠른 승부를 좀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제 안토니오 기수하고 문성혁 기수가 1번 게이트, 2번 게이트에 들어가 있는데 이 피네스터킹이나 KNT 조언도 이제 발빠른 모습을 보여주는 마필들은 아니에요. 아닌데 자, 이번 경주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안게이트 쪽에서 발빠른 마필이 지금 없고요. 1700m의 거리 특성상 8번 디바인 퓨처즈나 9번 베스트 전사가 선행을 가기 위해서는 초반에 힘을 쓰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피네스터킹이나 KNT 조언이 좀 빠르게 붙여서 선위권에서 따라가는 전개한다면 마지막 탄력은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 3번 게이트에 있는 쿠라레쿠스가 최근에 이제 뭐 3, 4코너에서 앞선을 붙이는 전개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다 결국 끝걸음이 계속 좀 무너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럼 무리한 전개를 만약에 이번에도 한다면 물론 뭐 편성은 많이 좀 약해졌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인기도에 비해서는 자기만의 걸음을 내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 자, 페더럴 킹도 최근에 선전 여세가 있습니다. 최근에 계속 이 1700m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가능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번 경주에 좀 인기마로 떠오를 가망이 있는데, 자, 이 마필도 처음 데뷔 이후에는 순발력을 좀 갖고 있었던 마필입니다. 근데 지금 5세 수말이고 37번을 나와서 2번의 우승, 2번의 준우승을 차지한 게 다인 마필. 그러니까 보여줄 거라면 다 보여준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또 아쉬운 승부가 될 수 있는 가망이 좀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전체적으로는 능력만은 없는 경주고요. 인기만은 있는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을 어떻게 가느냐가 상당히 좀 중요해지는 그런 경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면 저는 1번마 PNS 토킹, 2번마 KNT 조원, 8번마 디바인 퓨처즈, 9번마 베스트 전사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 자, 서울 구경주입니다. 국산마 3등급 연령 오픈 별정 B형 1800m 전체 11마필이 출전하는 경주고요. 그 편성 강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에서 생각을 잘해야 될 거는 이 10번마 드림노크입니다. 이제 갑자기 이제 인기마로 부상을 했는데 직전 경주에 이제 우승을 차지하고 또 편성도 직전 경주의 편성과 뭐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경주 단독 선행을 갈 수 있다. 이런 점 때문에 이 드림노크의 인기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뭐 경마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인기마를 꺾는 재미로 하는 게 또 경마입니다. 자, 일단 이 드림노크 직전에 이 최강 파티하고 운해창천하고
이제 같이 나왔죠. 그때 드림노크가 1위를 하고 최강파티가 2착, 그리고 운해창천이 4착을 했습니다. 자, 근데 다시 맞붙었는데 이번 경주는 일단 드림노크가 외곽으로 빠졌다라는 거, 그리고 직전 경주에 비해서 2kg의 부담 중량이 올라가면서 서승훈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 물론 서승훈 기수도 하만식 기수처럼 이 선행마를 상당히 그 기승을 잘하는 기수이긴 합니다. 근데 첫째는 이제 외곽으로 밀렸다는 단점, 그리고 부담 중량이 올랐다라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자, 운해창천이 직전과 같은 부담 중량의 게이트에 2점을 안았고 7번마 최강파티도 역시 이 드림노크와 싸웠던 경주와 똑같은 부담 중량을 안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드림노크의 부담 중량이 지금 높아진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때 착차가 그렇게 많이 나는 착차는 아니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최강파티나 운해창천이 드림노크를 넘어설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뭐 제 방송을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드림노크를 상당히 많이 추천을 하는데 이 드림노크라는 마필은 최근의 모습보다는 데뷔 초기의 모습이 훨씬 더 좋았던 마필이고 이제 직전 경기에서 조금 살아나는 모습을 보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의 가장 큰 장점은 이 드림노크가 선행을 갔을 때 견제할 마필이 솔직히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거. 이 점이 좀 장점이기 때문에 이 드림노크에 대한 믿음이 좀 많은 경주이기는 하지만 저는 그렇다고 뭐 충마급으로 노릴 수 있는 경주냐 하면 그렇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물론 뭐 쉽게 뺄 수 있는 마필은 아니에요. 뺄 수 있는 마필은 아니고 편성 자체가 많이 허접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뺄 수 있는 마필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강하게 볼 수 있는 마필도 아니고요. 저는 차라리 이번 경주는 이 3번마 에이스의 함성, 아마 이 마필 때문에 속상하신 분들 되게 많으실 텐데 계속 인기권의 마필이었습니다. 인기 1위, 인기 2위, 인기 1위 그러면서 아예 안 되면 모르겠는데 아쉬운 착순입니다. 아쉬운 착순. 뭐 착차가 많이 벌어지냐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아쉬울 수밖에 마지막 한 발, 마지막 한 발 될 듯 말 듯, 될 듯 말 듯 하면서 지금 입상권에 못 들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 경주 물론 부담 중량이 높다라는 단점은 있습니다. 단점은 있지만 계속해서 이런 승부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번 경주에서 이마필이 마지막 쥐어 짜내서라도 최선의 마지막 승부를 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막판 탄력을 좀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직선 주로에 들어서면서 앞선에 나가는 드림노크라는 마필 자체가 좀 무뎌질 가망이 높고요. 그 이외의 마필들은 좀 선의권에서 막 혼전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오히려 에이스의 함성 입장에서는 차분하게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초반에 서두를 필요 없습니다. 물론 초반에 거리는 좀 벌어질 거예요. 하지만 서두르지 않고 마필의 능력을 믿고 간다면 직선주로 막판 한 발의 승부는 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아까 언급드렸던 1번마 운해창천이나 7번마 최강파티는 그냥 가능성이죠. 가능성을 가지고 이 마필도 역시 뒤에서 올라오는 그림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마지막 탄력이 어느 마필이 더 나올 것이냐고요. 제가 가장 복병권으로 보는 마필은 5번마 위즈 모먼트입니다. 이 마필이 이 앞말의 강자가 될 수 있었던 마필인데 최근에 영 컨디션이 좀 살지를 않고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인 걸음은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이고 앞선에서 뛰었을 때, 즉 선의권에서 뛰었을 때 조금은 더 걸음을 내는 마필입니다. 물론 직전 경주 이제 김태희 기수가 기승을 했고 이번 경주 문성혁 기수가 기승을 하기 때문에 3kg의 부담 중량이 좀 올라간 점은 좀 아쉽기는 하지만 기본적인 걸음을 좀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편성이 약해진 이번 경주 위즈 모먼트 입장에서는 편성의 호기를 만났다고요. 이 40조 송문길 마방에서 2번마 뉴문 워리어와 5번마 위즈 모먼트 이 두 마필을 동실전을 시키고 있는데 솔직히 둘 다 아쉬운 마필이죠. 이 뉴문 워리어는 21전을 뛰면서 3번의 우승, 3번의 준우승을 했는데 이게 다 데뷔 초기입니다. 그때 6전 3승 2착 3회를 했던 마필이고 그 이후에 영
컨디션이 살지를 못하고 좀 공백도 있었고요. 그런 아쉬움이 좀 있기는 했는데 과연 뉴문 워리어와 위즈 모먼트 이 두 마피를 놓고 봤을 때 컨디션은 오히려 위즈 모먼트가 더 낫다라고 보고 있고 좀 능력을 갖고 있는 이 6번마 만석지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휴양 공백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부담 중량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한 번쯤은 좀 지켜봐야 될 그런 경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인기 1, 2위를 다투는 마피를 저는 좀 제외를 하고 가려고 하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마번을 좀 정리를 하면요. 저는 1번마 온해창천, 3번마 에이스 함성, 5번마 위즈 모먼트, 7번마 최강파티 이 네 마필의 선전을 좀 기대하고요. 10번마 드림노크를 뭐 완전히 빼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서 강하게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좀 뒤로 돌리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10경주입니다. 2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400m 전체 12마필이 출전하는 오늘의 마지막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편성이 지금 약한 편성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뭐 아주 강편성은 아니지만 최상위권인 1등급까지 좀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 좀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재미있는 승부가 좀 될 수 있을 것으로는 보이는데 제가 이번 경주에서 가장 관심을 갖는 말은 이 11번마 로드반입니다. 자, 이 마필이 지금 장기 휴양을 했었던 마필이죠. 좀 휴양을 했었던 마필이고, 이제 7월달에 이제 휴양 이후에 출전을 했지만, 뭐 초반에 앞선 전개는 좀 했고, 마지막에 그냥 걸음만 재봤던 그런 경주였고요. 직전 경주 이동화 기수가 기승을 하고, 3차까지 올라오면서, 어느 정도 자기 걸음이 있음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자, 이 마필은 선의권에서 끈끈하게 따라간 이후에 4코너 돌아서면서 앞으로 치고 나오는 마필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제가 좋아하는 질주 전개를 하는 마필이고요. 앞뒤가 다 되는 걸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컨디션만 제 컨디션이라면 이름값은 충분히 좀 할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는 이 11번마 로드반이 자기 컨디션을 가지고 출전을 한다면 능력상 좀 앞서 있다 이렇게 보고요. 또 하나는 승부사죠. 이제 3세 수말인데 이제 일반 경주로 돌아왔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그 대상 경주에서만 뛰던 마필인데 뭐 한계를 느낀 건지 이제는 계속해서 이제 일반 경주로 연속 2번을 지금 출전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순발력이 아주 탁월한 마필입니다. 순발력도 탁월하고 마지막까지 버텨내는 끈끈함도 좀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도 아마 초반에 전체적으로 좀 경주를 주도할 것으로 보이고요. 뭐 안게이트에 2번마 별나라 신사라든가 3번마 코브라볼 뭐 이런 마필들도 상당히 좀 그 초반에 선행 경합을 좀 할 것으로는 보이지만 저는 8번마 승부사가 장철 기수가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조금은 더 앞선 걸음으로 나올 수 있는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8번마 승부사가 선행 승부를 하는 가운데 11번마 로드반이 마지막 선입권에서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마지막 막판 뒤집기를 노릴 이런 조합으로 보고 있고요. 여기에 좀 앞선에서 끈끈하게 버텨볼 수 있는 10번마 마이티지와 지금 휴양 복귀전을 치르지만 이 6번마 와이들리 로맨틱이 기본적인 능력은 좀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가능성을 좀 보고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좀 간단히 좀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보는 마필은요, 6번마 와이들리 로맨틱, 8번마 승부사, 10번마 마이티지, 11번마 로드반 이 네 마필의 선전을 좀 기대를 하는 가운데 특히 11번마 로드반이 좀 살아나는 모습으로 1군에 좀 입성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는 경주입니다.